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라. 안녕하세요. 말 근육 트레이너 유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 근육 트레이너. 네. 말 히히히 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말, 제가 유하나 TV라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제가 말 근육 트레이너 유하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하면 떠오르는 근육이 방금 말씀하신 네. 말 근육 네. 생각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말에도 이 언어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 근육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유대경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네. 아나운서 같은데요. 아, 경력이- 아나운서 맞나요? 이력이 화려하신 걸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이력이신가요? 실제로 아나운서로 방송사에서 근무했죠. 아. 그래서 뉴스나 라디오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진행한 경험이 있고요. 무대에서 배우로 활동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나운서에 최적화되신, 그리고 말도 조리 있게 잘 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사람이 자기마다 가진 뭐 개성이나 매력이 있을 것이고 그럼요. 거기에 맞게 말과 뭐 행동이나 표정을 짓는다면 훨씬 관계를 맺기 훨씬 좋아지겠네요. 훨씬 좋아지죠.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갖고 싶은 이미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보완하고 어떤 것들을 연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죠. 네, 대기업에서 공개 채용이 마감이 되었다. 네. 자, 국내에서 공개 채용이 처음 시작된 게 삼성의 이병철 선대 회장님께서 공개 채용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필요한 인재상이 수시로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네. 기업에서 대규모 공채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 채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러면 채용 형태가 바뀌면은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하는 것도 네. 달라지겠네요. 많이 어려워졌고요. 실제로 예전에 이제 대규모로 많이 뽑았을 때 어쨌든 인원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조금밖에 뽑질 않으니까. 소규모로 뽑고 또 해를 벌어서 뽑으면은 면접을 볼 때 자신의 강점을 잘 어필해야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일단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은 얼만큼 파악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표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내세울 게 있어야지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실력은 충분히 닦으셨으니까 본인이 쌓은 실력을 어떻게 잘 어필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럼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아이오 스피치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네,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 또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은 네. 뭐가 있을까요? 면접 스피치 과정이 있습니다. 본인이 뭘 잘하는지 일단 알아야만 본인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파악하는 걸 네. 선 작업으로 네. 기초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면접이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을 파악해서 또 이 업체에서는 선발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보여지는 모습과 그때의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첫인상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신은 인간의 내면을 보지만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라고 했듯이 면접에서 보이는 모습이 자신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뭐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 표현해야 되거든요. 이제 본인의 역량이 충분히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잘 드러낼 것인가 네. 포장한다라는 네.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결국에 우리가 가장 영향을 받는 요소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네, 뭔가요? 첫 번째는 시각적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음성적인 요소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내용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중이 다 다른데요. 네, 첫 번째 게 반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게 반이 넘고요. 네, 두 번째 음성적인 것이 네. 한 38%. 네. 그리고 나머지 7%가 내용적인 요소.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은 시각이 55%, 그렇죠. 왜냐하면 음성이 38%. 네, 인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첫눈에 첫인상 얘기하셨잖아요. 네. 첫눈에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가 그 사람이 앞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준이 돼버린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7%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보이는 모습에 좀 신경을 써주면 조금 더 면접이나 어떤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면접을 잘 보는 실전 요령 한 가지만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전 요령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까지가 면접 시간이다. 많은 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면접장에 가서 본인이 말하는 순간에만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누군가는 내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일대 다의 면접인 경우에는 남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리액션을 하는지도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비주얼,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용모 단정하고 이런 건 뭐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니라 시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선. 이 눈빛에서 적극성이라든지 혹은 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의지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눈빛과 표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신경 쓰고 들어가셔도 분명히 좋은 인상을 남기실 수 있을 겁니다.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이 면접이다라고 하셨고 타고난 외모는 우리가 쉽게 바꾸긴 어렵습니다. 뭐 물론 수술을 하거나 하겠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눈빛, 뭐 거기에서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그런 눈빛이나 표정은 우리가 짧은 시간 그렇게 감추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근데 그게 면접을 보는 순간에 주눅이 들어서 잘 표현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잘 도와주시는 것이 아이디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 되겠다. 맞습니다. 오늘 홍보대사로 제가 임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 스피치를 잘하는 법. 상대방과 내가 대화를 할 때 의사 전달에 오해 없이 불필요한 내용 없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내공이 좀 필요합니다. 내공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미 살아오면서 살아온 세월만큼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만의 스타일이 다 있을 텐데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관찰하는 겁니다. 상대방 어떤 면을 관찰하는 거죠?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관찰하고 파악하시는 게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내가 화를 내야만 말이 통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칭찬을 해줘야 말이 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주 따박따박 옳은 말만 바른 말만 해야 말이 통하는 사람인지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라. 어떤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하는지 이걸 관찰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관찰을 잘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한테도 네. 스킬이 필요한 거죠. 참 필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참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배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효율적으로 배운다면은 현명하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 가지 스타일을 고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원래 바른 말만 해. 나는 앞에서 화내지만 뒤끝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고 본인을 합리화시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한 스타일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그 스타일이 맞는 사람과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쓸 수 있는 옵션이 여러 가지면 이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가진 그런 걸 수단으로 쓰는 분들과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경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선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상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깔끔해. 라는 사람치고는 저는 그런 분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봤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는 다 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뒤끝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상대방은 얼마나 상처 입고 다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만의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아주 극단으로 갔을 때 질병 한 가지가 생겼죠. 뭔지 아세요? 화병? 예. 화병 맞나요? 네. 전화입니다. 10년간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과 있다 보니까 말은 못하고 근데 상대방은 나는 다 풀었어요. 나는 뒤끝 없는 깔끔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 상대방의 속은 썩어가는 거죠. 소통이 잘 돼야지 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가족과 행복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최근에 코로나 문제로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갈등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소통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면 남의 말을 그냥 듣는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들으면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겉으로 하는 말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말을 마음과 굉장히 반대로 말하는 경우도 많고요.
내 마음과 같지 않게 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많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말하는 상대의 마음속에 저 말의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를 좀 잘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들으면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쉬워집니다. 네. 온 몸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들어라 라는 말까지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잘 못하는 게 맞아, 연습이 문제고요. 어렵고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가장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가까이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소통을 잘하고 나면 그 어떤 사람과도 소통이 가능하니까 네. 한번 잘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짧아서 더 내용을 담기는 어렵겠지만 네. 사실 오늘 짧은 대화 사이에도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들 어디에 오시면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으로 한번 와 보시고요. 그리고 말 근육 트레이너 유아나 TV도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말에 관한 소소한 팁들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주변에 계신 분들과 관계를 잘 맺고 싶으신 분들 노동훈 TV 한 번만 더 보세요. 두 번 보시면 핵심 엑기스를 쏙쏙 빨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